금기란 깨지면 안 되는 선이 아니다. 언제든 넘을 수 있는, 하지만 한 번 넘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선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넘는 순간, 한 가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어머니와 사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관계에서 시작된 비극이다. 의뢰인은 36살의 여성 이서연. 3년 전 아버지를 여인 후 줄곧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5달째라며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문제는 단순히 나이 많은 여성의 임신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않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서연 씨는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의뢰했고, 나는 그 진실을 따라갔다. 하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끔찍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는 지금 그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그녀가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 그 순간으로.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 창문을 따라 물방울이 느리게 흘러내렸다. 비 오는 날의 의뢰는 유난히 무겁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도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재킷, 말끔히 묶은 머리, 그리고 잔뜩 굳은 얼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과 다정히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눈에 익숙한 표정, 익숙한 구도, 아마 어머니일 것이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희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 순간 내 사무실 안엔 정적이 흘렀다. 당황스러웠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이었다. 네, 엄마가 임신 중이세요. 지금 5달이래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덜기예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엔 혼란, 분노,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사셨어요. 특별한 남자분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병원에서 5개월 차라고 했대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그래서 제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혹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시던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말씀 안 하세요. 물어봐도 말할 수 없대요. 끝까지. 이서연 씨는 손끝을 부여잡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엄마는 정말 보수적인 분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땐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며 오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엄마가 도대체 누구와 그런 관계를, 그것도 아이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거의 사라지듯 꺾였다. 그 자리에선 침묵만이 감돌았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진짜 부서진다. 그리고 그 배신이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회복은 고통보다 훨씬 느리게 다가온다. 나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형적 임신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뿌리를 가진 어떤 금기의 시작이라는 걸. 예고 없이 자라는 불안.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 내 해프닝이 아니었다. 숨겨진 무언가가 명백히 있었다. 혹시 최근 어머님의 일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가. 서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고 마트 다녀오시고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 봐주시고 늘 하시던 생활 그대로요. 그러다 무언가 떠오른 듯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 생각해보니 요즘 교회 봉사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긴 해요. 이전보다 더 자주 가시고 예배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내렸다. 어머님과는 자주 연락하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통화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우실까봐. 저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는 했는데
이번 일은 솔직히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녀의 두 손이 꽉 쥐어졌다. 그 속에 담긴 건 불안이자 분노이자 절박함이었다. 엄마가 대체 누구와 그런 관계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꼭 좀 밝혀주세요. 제발요. 이서연 씨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조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가끔은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진실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이내 고개를 들며 단호히 말했다. 전 알아야겠어요. 어떤 진실이든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나아요. 그 단호함 속엔 상처를 감싸는 용기와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그녀가 사무실을 나선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아니, 더 거세지고 있었다. 창밖에 흐르는 빗줄기를 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스며들었다. 이렇게까지 가슴이 무거운 사건은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어떤 진실이라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끈질기고 파괴적이다. 어떤 비밀은 눈물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 실장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 한지숙 씨의 자택 인근에 잠복했다. 그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그녀에게 그만한 정서적 의미가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과거를 놓지 못하는 집착일까? 프로필 정리해봤습니다. 정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다. 한지숙, 만 58세,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근무 후 5년 전 정년 퇴직, 3년 전 남편 이영구 씨 사망 이후 혼자 생활, 주요 외출은 교회, 마트, 그리고 딸집 방문. 정 실장이 화면을 넘기며 덧붙였다. 연금과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임신 5개월이면 최소 반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셈이네. 그녀가 58세라는 사실도 그렇고 임신 자체가 통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 분명 이 상황은 단순한 연애 사건이 아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감정은 아마 욕망 이상의 뭔가일 것이다. 10시 정가, 한지숙 씨가 아파트를 나섰다. 간결한 차림, 은은한 화장,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다. 몇 정거장 후 지하철역 인근에서 내린 그녀는 교회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심 소고급 카페로 들어갔다. 봉사활동 가신다더니 이건 아닌데요. 그녀는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슬림한 체격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말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쌓인 정서가 느껴졌다. 말투와 눈빛에는 거리낌 없는 친밀함이 배어 있었다. 저 남자, 연령대로 봐도 한지숙 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요. 그들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고 때때로 그녀는 남성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분명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정 실장이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대화 좀 엿듣고 올게요. 30분 후 정 실장이 돌아왔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정말 낳을 생각이야? 라고 묻더니 한지숙 씨는 울고 있었어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남자 역시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 실장이 더 중요한 정보를 덧붙였다. 그리고 두 사람 계속 이서연 씨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그 남자는 단순한 연하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의뢰인 이서연과 직접적으로 얽힌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약 2시간을 카페에서 보낸 뒤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택시에 올랐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고 택시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건물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그 안으로 사라졌다. 머뭇거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의심은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지숙 씨와 이 남성은 평범한 지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품은 생명의 시작점 역시 그 남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일뿐이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가끔 나 자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꾸만 익숙한 형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다. 금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한지숙 씨의 행적을 따라 나섰다. 그녀는 이번에도 교회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외출했고 역시나 같은 카페에서 그 남성을 만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자 어디선가 본 듯한 강한 기시감이 뇌리를 스쳤다. 머릿속 어딘가가 거칠게 긁히는 듯한 느낌, 불쾌할 만큼 익숙한 윤곽선,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늘 그렇듯 틀리지 않았다. 카페에서 돌아온 후 나는 정 실장에게 지시했다. 통화 기록 확인해봤어? 네. 이서연 씨가 협조해줬어요. 어머니 폰에서 지난 6개월간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를 분석했는데요. 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이서연 씨 남편 번호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건 예측 밖이었다.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출장이 많았던 지난달에는 통화 횟수가 2배로 늘었고요. 대부분 30분 이상, 어떤 건 1시간 넘게 통화했더라고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산부인과 방문 기록은? 집 근처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매번 남편 이태영 씨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정 실장이 덧붙였다. 사위가 장모님을 유난히 잘 챙기는 모양이네요. 나는 말을 잃었다. 모든 조각이 갑자기 끼워 맞춰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 그러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직감. 우리는 바로 움직였다. 수요일 저녁 7시 한지숙 씨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잠복했다. 비는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그 남자 차예요.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엔 꽃다발과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한지숙 씨가 아파트 현관에서 마중 나왔다. 두 사람은 주저없이 서로에게 다가섰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정과 익숙한 감정이 오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관계다. 그날 밤 우리는 자정이 넘도록 아파트를 감시했다. 남성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든 수집한 자료들을 사무실 벽에 붙여 정리했다. 카페, 레스토랑, 호텔, 주차장, 병원. 그들의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서 봤더라? 그때 정 실장이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서연 씨가 처음 의뢰할 때 건넸던 사진이었다. 잠깐만요. 정 실장이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다. 바로 사진 속 이서연 씨의 남편 이태영이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한지숙 씨가 만나는 남자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사진 속 사위와 카페의 그 남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제 퍼즐은 완성됐다. 믿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조각까지. 한지숙 씨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사위 이서연 씨의 남편 이태영의 아이였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한 가족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 주말 이서연 씨가 해외 출장이라고 했다. 이건 결정적 기회였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잠복했다. 정확히 예측대로 쇼핑백을 든 이태영이 도착했다. 진실은 가끔은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익숙한 미소, 다정한 말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나는 이제 그 고요한 얼굴 뒤에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부부처럼 나란히 걸어 나왔다. 한지숙 씨는 팔짱을 끼고 이태영은 조심스레 그녀의 걸음을 맞췄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익숙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동네 산책로였고 그들의 관계는 가족 안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금기였다. 우리는 최대한 멀찍이 따라붙었다. 평범한 이웃처럼,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조각처럼 흘러왔다. 서연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한지숙 씨의 불안한 속삭임. 그 말은 바람에 휘말려 어딘가로 날아갔다. 걱정 마. 아무도 몰라. 조심했잖아. 이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 다시금 바람이 불었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히.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셋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셋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 딸의 남편인데 내가 어쩌다가. 한지숙 씨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죄책감보다 포기와 체념 그리고 약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건 일시적인 실수도 우발적인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고 감정은 진심이었다. 심지어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카메라로 그들의 포옹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그 포옹 사이 또렷하게 불러온 배가 보였다. 5개월 된 생명, 그 금기의 증거이자 가족을 산산이 부숴버릴 시작점.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겠지.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우리는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병원 동행 기록, 호텔 CCTV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다. 기록은 너무도 분명했다. 한지숙 씨와 이태영, 두 사람은 1년이 넘도록 비밀을 유지해왔고 지금 그녀의 임신은 그 결과였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두 사람, 엄마와 남편, 그들이 손을 잡고 서연 씨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다시 빗방울이 창틀을 타고 흘렀다. 이젠 익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한 빗소리. 마치 이 사건의 끝을 슬쩍 예고라도 하듯.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너무 많은 것을 용서받으려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착각이다. 그리고 그 착각이 낳은 진실은 누군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는다. 창밖에 다시금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한 듯 흘러내리는 빗줄기. 마치 곧 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가슴 깊숙한 곳이 저려왔다. 진실을 전하는 일. 탐정으로서 내가 해온 일 중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 진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찾아왔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이서연 씨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 그리고 어쩌면 그럴 리 없어라는 마지막 바람. 조사 결과 나왔나요? 엄마가 도대체 누구랑 그런.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서연 씨,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네, 알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열었다. 우선 통화 기록부터 보시죠. 지난 6개월간 어머님께서 가장 자주 통화하신 번호입니다. 이서연 씨는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다. 이 번호, 제 남편 번호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태영 씨의 번호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순간에 멈췄다. 시간이 멎은 듯, 숨조차 멎은 듯. 아, 맞아요. 남편이 엄마를 잘 챙겨줬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으니까 워낙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점점 자신 없는 속삭임이 되었고
나는 조용히 다음 증거를 꺼냈다. 이건 카페에서 두 분이 만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아파트 앞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 한지숙 씨와 이태영 씨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 이서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도 눈동자도 함께 흔들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다. 호텔 출입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동행 사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료를 보지 못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온몸이 흔들렸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이서연 씨가 갑자기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쾅! 유리잔이 쓰러지고 서류가 흩날렸다. 물방울이 서류 위로 퍼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감정이 터져나온 듯했다. 진실은 항상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지만 그 칼날은 마음 깊숙이 박힌다.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탐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 일을 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 역시 사람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이서연 씨의 눈동자 속엔 이제 슬픔과 함께 선명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그 말과 함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정적이 사무실을 뒤덮었다. 나는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이런 진실 앞에서 위로는 무의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서연 씨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길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탐정님. 이서연 씨 잘 지내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냉정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결정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증거가 명확하대요. 빠르게 정리될 거라고 합니다. 어머님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연락 끊었어요. 전화해서 말했죠. 증거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렸다. 직장도 정리했어요. 이젠 이 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나가려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럼 두 분은요? 어머님과 남편분은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만 곧 태어날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가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일주일 후 나는 그녀를 공항에서 배웅했다. 검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담담한 표정으로 출국장을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상처는 분명 가늠할 수 없는 깊이였을 것이다. 몇 달 후 한지숙 씨와 이태영 씨의 소식이 들려왔다.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했고 두 사람은 지방의 한 도시로 이사해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가을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고도 들었다. 사람은 때때로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소중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무너질 수도 있다. 장모와 사위,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더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한다. 가족, 신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덕성.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한지숙 씨였다면, 사위 이태영 씨였다면, 그리고 딸 이서연 씨였다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